안녕하시오. 본인은 순문약이라고 하오. 현재 국지적인 야전이 대거 벌어지고 있어. 이에 우리 위 진영의 승리를 위해 주공의 야전 기록을 복귀하여 교육을 해드리고자 하오. 몇 가지 생소한 용어가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해서 들어야 할 걸세. 먼저 이 게임을 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물을 알려주겠네. 가장 먼저 야전을 치르기 위해서는 덱을 구성해야 한다네. 덱에는 같은 진영으로 이루어진 카드 30장으로 구성돼야 한다네. 카드 명의 같은 카드는 최대 1장까지만 넣을 수 있으며 장수 카드는 최소 3장부터 최대 12장까지 구성이 가능하다네. 보조덱은 덱과 같은 진영의 보조 카드 최대 10장까지 구성이 가능하며 덱과 마찬가지로 카드 명의 같은 카드는 최대 1장까지만 넣을 수 있다네. 여기에 게임판까지 있다면 더욱 쉽게 야전을 지배할 수 있을 걸세. 자, 이제 우리 군이 동탁군과 치른 전투를 통해 야전을 살펴보세. 우선 덱에서 왕카드를 꺼내어 본진에 위치시키게. 이후 서로 덱을 교환하여 섞고 각자 덱 위치에 덱을 위치시키게. 이제 선공을 정해야 하네. 가위바위보를 하여 승자가 선공, 후공을 정하게나. 선우가 정해졌다면 이제 덱 메뉴에서부터 카드 5장씩 드로우하게. 이때 드로우 효과 발동될 게 있다면 발동하면 되네. 자, 여기까지 되었다면 이제 개전이네. 오늘 이 조무가 동적을 처단하겠다. 나의 성공이기 때문에 나의 왕 효과부터 발동되지. 허하면 실현 법이지. 교활한 놈 같으니. 하지만 내 효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터. 보아라 이 차이를. 내 놈은 많아야 배 8장까지 줄 수 있겠지만 본자는 격을 달리한다. 역적 주제에 말은 길군. 잘 봐라. 나부터 간다. 들어오. 전장 위아군 진영의 장류를 출진시키도록 하지. 출진한 부대는 그 턴에 행동할 수가 없지. 느긋하게 가겠다. 짜증나는군. 들어오. 곽사는 나가라. 일단 대기해라. 얕볼 수 없는 상대지만 문헌에겐 못 미치지. 들어오. 그럼 나도 패를 늘려볼까? 총명을 발동하겠다. 녀석의 패에는 지력이 67 이상인 카드가 4장이 있어 마음만 먹으면 더 많이 드로우할 수 있지만 패 보유 제한, 효과, 고갈 모두 고려해서 1장만 드로우해야겠군. 자, 그럼 총명의 추가 효과가 충족되었기 때문에 다시금 간다. 이제 염려가 줄었으니 다음 수단을 취해볼까? 아직 놈의 패가 많으니 우선 장려만으로 해보자. 지금 굳이 곽사부대를 공격할 필요는 없어. 좋아. 장려부대는 상대 진문 칸으로 이동해라. 그리고 만약에 대비해서 곽사부대에 화살 피해를 입혀두겠다. 어쩐지 익숙한 녀석이 문 앞까지 왔는데 잡을 수가 없잖냐. 곽사놈은 왜 저 모양이야? 일단 들어오. 일단 이강 너도 나가라. 자리 잡고 있어라. 곽사 부대도 한 칸 옆으로 가라. 이상하군. 저 두 놈이 의외로 잘 싸우는 것은 맞으나 여포도 안 나왔고 호진의 본대도 안 보이는군. 일단 간다. 들어오. 저령이 나왔군. 좋아. 이 초반에 이 정도 성과라면 마다할 이유가 없지. 장류로 동탁을 공격. 입성해라. 다들 적이 약하다고 의심하지 마라. 1000명을 받은 우리가 이기는 건 당연하다. 지금 입성한 게 허자였다면 더 좋았겠지만 호치 녀석 너무 늦게 합류했어. 어쨌거나 이번에 드로우한 것은 나의 에마 저령. 이기는 건 우리다. 허저를 출진시키고 이어서 개체카드 저령을 발동하겠다. 덱에서 카드 1장을 드로우하고 드로우에 성공했으니 전장 위 우리 부대 1개를 원하는 빈칸으로 기동시킬 수 있지. 그림자도 안 보일 거다. 기동 효과 카드는 우리 군의 장기거든. 안 좋잖아. 일단 들어오. 좋구나. 좋아만 1000명이라 했느냐. 내가 본 1000명이 나의 1000명인가 보구나. 불타는 낙양을 발동하겠다. 낡은 도읍 따윈 장작이면 족하지. 불태워라. 이런
하지만 우리 허전은 그냥 당하지 않는다. 효과 발동. 일기토라는 건 꼭 전장에 있을 때만 발동되는 건 아니지. 사소하다. 다음은 이각 부대를 내놈 진문으로 이동시키겠다. 난폭한 놈이니 조심하도록. 큰일이군. 이각놈이 본진에 들어오면 다 끝이야. 내 아우 묘제나 사마중달 그놈이 필요해. 들어오. 젠장 조홍이잖아. 좌절감이 드는군. 좋아만, 내 놈이 넌 보기엔 100년은 이르다. 그럼 꺼져라. 더 볼 거 없다. 영천순가 그놈만 아니면 변수는 없어. 이각 입성해라. 어쩔 수 없다. 이번에는 우리의 패배지만 병가지상사 다시 돌아오겠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군의 패배 기록이요. 내 불찰이요. 내가 조금만 더 빨리 합류했더라면 주공께서 늘 하시는 말씀대로 승패는 병가상사야. 이제 좀 더 자세히 복귀해 봅시다. 개전 시에 발동된 효과와 왕카드를 살펴보세. 양측 모두 왕카드 효과에 개전 시 발동되는 효과가 있다네. 이는 주공과 동적 외에도 다른 왕카드도 마찬가지지. 양측 모두 개전 시 발동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순서를 정해야 하네. 그렇기에 성공을 진행하는 주공부터 개전 시 효과를 발동한 것이네. 이어서 왕카드 효과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살펴보세. 우리 주공의 경우에는 위무기제를 상시 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행동범위 내 아군 부대의 능력치를 3이나 올리는 효과를 보유하고 계신다네. 그렇기에 부대를 출진시킬 때 위무기제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네. 다음은 동적의 효과도 살펴보겠네. 동적의 효과를 보면 최대 패보유 수가 2장 늘어나는 효과가 보일 걸세. 기본적으로 야전에서 패보유 수 제한은 8장이나 간혹 동적같이 탐욕스러운 자에게 패보유 수 제한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네. 이제 왕카드에 대해 충분히 살펴보았으니 전개 과정을 살펴보겠네. 게임의 분수령이라고 볼 수 있었던 총명 카드의 발동 순간을 복귀해보겠네. 총명의 효과는 상대 패를 모두 확인하고 상대 패의 지력이 67 이상인 카드가 있는 만큼 드로우를 할 수 있는 카드라네. 또한 드로우한 카드의 수가 1에서 3장 이내라면 상대 패 1장을 무작위로 버릴 수 있지. 문제는 여기에 있다네. 상대의 패에는 지력이 67 이상인 카드가 3장 이상 있었음에도 주공께서는 여러 수를 고려하여 패를 1장만 드로우하였다네. 하지만 야전의 특성상 패를 더 빨리 순환시켜야 유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1장만 드로우한 수는 악수라고 할 수 있다네. 만약 이때 2장 이상 드로우하였다면 마지막에 좌절감을 겪을 필요도 없었을 테지. 이어서 문원이 상대의 진문 칸으로 이동하는 상황을 살펴보겠네. 문원의 행동 범위는 체스의 나이트와 전후방으로 이동하는 범위를 추가한 형태이네. 특히 전방으로 길게 뻗어나갈 수 있기에 많은 예비 전술가들이 상대 왕을 바로 공격하려고 한다네. 직관적으로 보면 틀리지 않은 수일 수 있으나 야전의 한 가지 룰로 이러한 수는 악수가 될 수 있다네. 야전에는 진문과 본진이 있다네. 왕카드가 위치하는 곳이 본진, 그 본진 앞을 진문이라고 부른다네. 진문은 본진을 공격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 가야 하는 장소로 부대를 진문에 위치시킨 후 다음 턴부터 상대 본진으로 입성할 수 있다네. 그렇기에 주공께서는 위무기제의 효과를 받을 수 있고 진문으로 이동이 용이한 위치에 장렬을 출진시킨 것일세. 이어서 주공께서 만약을 대비하여 발동한 화살에 대해 살펴보겠네. 야전에는 장수간의 능력차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방법이 있는데 그중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 화살이라네. 화살은 숫자 기호가 있는 카드를 사용하여 그 숫자만큼 상대의 능력치를 깎는다네. 화살에 당한 부대가 전장을 벗어나기 전까지 화살은 상대 부대에 겹쳐서 놓게 되며 화살로 사용된 카드는 퇴각로로 보내졌을 때 발동되는 효과 외에는 다른 효과가 발동되지 않는다네. 다음으로 복귀해볼 장면에는 입성과 기동이 있다네. 먼저 입성에 대해 알려주겠네. 입성은 진문에 있는 카드가 왕 공격에 성공했을 때 본진에 위치시키는 것을 말한다네. 입성에 성공하면 본진 내구도가 깎이게 된다네. 입성은 우리 군이 패배하게 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며 이각과 같이 입성 시에 내구도를 추가로 더 감소시키는 효과를 지닌 장수도 있다네.
야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본진 내구도를 0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전투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전술이라고 할 수 있다네. 이어서 바로 나온 기동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네. 야전에서 부대를 이동시키는 방법에는 크게 행동과 기동이 있다네. 행동은 한 턴에 한 번 부대를 행동시키는 것으로 부대의 행동 범위에 맞춰 이동시킬 수 있다네. 때문에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한 턴에 한 번 밖에 부대를 이동시킬 수 없으나 기동을 사용한다면 한 턴에 여러 번 부대를 이동시킬 수 있다네. 기동은 카드의 효과로 인해 부대를 움직일 수 있는 효과로 효과에 명시된 위치로 부대를 행동 횟수와 무관하게 이동시키는 전술이라네. 우리 군에는 이러한 기동 효과가 많기 때문에 우리 군을 상대하는 처지에서는 기동 효과를 대비하는 것이 중요할 걸세. 마지막으로 이번 야전에서 발생한 전투에 대해 살펴보세. 이번 야전에서는 일기토와 지력 피해가 발생했었다네. 허장군이 기동하여 동적의 숨통을 조일 기회가 있었으나 상대의 계략으로 인해 허장군이 퇴각당했었다네. 이때 발동한 카드의 효과가 바로 지력 피해라네. 지력 피해는 명시된 지력 피해 개수보다 대상이 된 카드의 지력이 낮을 때 퇴각시키는 효과 전투라네. 대부분의 장군의 경우 지력이 높지 않기 때문에 지력 피해에 당할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다네. 이어서 살펴볼 전투는 일기토라네. 일기토는 카드와 카드의 무력을 비교하여 더 높은 카드가 승리하는 효과 전투라네. 이번 전투에서는 장료와 허저가 자웅을 겨뤄 무력이 더 높은 허저 장군이 이기는 전투였다네. 이렇게 주공의 야전 기록을 복기하여 설명을 진행하였어. 허나 이번 기록만으로는 충분한 이해가 어려울 수 있으니 야전 기록문을 참고하는 것을 권장한다네. 추후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설명하겠으니 언젠가 또 볼 수 있을 걸세.